안녕하세요, 월간노트입니다. 오늘 영상은 최근에 미국 대표 주식 전문가 10명에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토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들 중에는 테슬라를 2013년 때부터 추천을 해왔으며 6불에 거래되었을 때부터 엄청 매수해왔던 레전드인 제임스 앵더슨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10명 중 5명을 소개해드리고 그들의 추천 주식을 파트 A 영상에서 다루고 파트 B에서는 나머지 5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런 머블린이라는 베런즈의 시니어 매니징 에디터가 미국을 대표하는 주식 전문가 10명과 1대1 인터뷰를 통해 마켓 전망과 그들의 주식 추천을 물어보았으며 총 42개의 주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7월 19일에 났었던 기사입니다. 이 신문을 구독해보니 매년 초에 그리고 중간에 이런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리지널 기사인데요. 엄청 길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제가 엑기스만인 추천 주식 중심으로 총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전문가는요, 타드 애쉬서슨이라는 파너서스 인베스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이며 US Large Cap Core이라는 펀드를 매니징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1995년부터 이 회사에 일했으며 차근차근 회사 탑으로 올라와 있네요. UC 버클리에서 학사를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타드가 매니저하는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S&P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S&P보다 많이 좋거나 하지는 않네요. 이 포트폴리오가 담고 있는 탑 10 회사 종목을 또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타드의 추천 종목은 4개의 회사가 있으며 S&P 글로벌,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벡턴 디킨슨이 있습니다. 이 중에 S&P 글로벌과 벡턴 디킨슨은 현재 펀드에 있는 탑 홀딩스에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개별 추천 이유 들어갑니다. 첫째는 S&P 글로벌이라는 신용평가 기관입니다. 추천 이유로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혁신과 상품 시장에 대한 노출, 그리고 ESG 뜨는 트렌드죠. 환경, 사회 및 기업 지배 구조 중심에 대한 조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은 ESG 데이터 등급 및 벤치마크의 중요한 제공자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S&P는 또 다른 시장 분석 제공 업체인 IHS 마켓을 인수하는데 올해 말에 인수가 확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수를 통해 수익 다각화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시장인 중국에 마침내 2012년도에 S&P는 14조 달러 규모의 채권 시장이 있는 중국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최초의 외국인 보유 신용평가 기관이 되었습니다. 연간 약 13% 이상의 수익 성장을, 연간 약 %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며 리턴은 매년 15% 정도의 주식의 가격은 수익의 30배에 트레이딩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S&P를 못 건진 게 참 아쉽습니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타워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셀타워 회사입니다. 미국은 매출의 약 57%를, 해외는 약 4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와이드 모트, 즉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서 이 산업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보입니다. 미국 국내에서 단연간 가격을 3%씩 올릴 것이라는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것은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바일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아메리칸 타워 네트워크에서 매년 30%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5G, 컴퓨팅, 자율주행 등 모두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죠. 미래의 디맨드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타워는 향후 5년 동안 높은 한 자릿수 혹은 낮은 두 자릿수의 연간 수익률을 제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칸 타워는 요새 화두인 ESG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인도와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공격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 회사로서의 계획이 있고요. 녹색 솔루션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타드는 이 아메리칸 타워를 awesome business, 멋진 비즈니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심장 강화 제품 분야에서 큰 산업을 하고 있는 선도적인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일회성 규제 및 실행 실패가 2번 있었고요. 대부분의 절차는 작년 코비드 전염병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간 수익은 8% 정도 감소되었었는데요. 또한 TABR 심장 판막 산업에 좀 차질이 빚었습니다. 그것은 한 제품의 출시를 연기하고 다른 제품을 중단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타드는 보스턴은 반등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매출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장기적으로 수익을 연간 6%에서 8% 증가시키고 마진 또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회사는 두 자릿수 수익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심혈관 문제가 있는 고령화 인구의 증가는 회사의 긍정적인 통계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벡턴 디킨슨이라는 보건의료 산업에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매출의 약 85%는 스모폼에서 나오는데요. 이 회사는 제품의 무려 90%에서 카테고리 리더로서
마켓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규제에 좀 차질이 있어서 2022년 회계 연도 하반기에 규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400 밀리언 달러에서 450 밀리언 달러의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벡트는 1,5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고요. 회사의 코비드 테스트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2020년 회계 연도의 매출이 정체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유기적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 중반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전문가는 스캇 블랙이라는 델피 매니지먼트를 창립한 인물이며 하버드에서 MBA를 받고 이 업계에서 40년 이상 일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캇의 추천 종목은 2개 회사가 있으며 Ultra Clean Holdings와 호후가 있습니다. 개별 추천 이유 들어갑니다. 첫째는 Ultra Clean Holdings라는 반도체, 자본 장비 산업을 위해 중요한 하위 시스템의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쉽게 반도체에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좋은데요.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가격이 51불에 거래되고 있고요. 배당금은 없습니다. 올해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지출은 74 빌리언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업계 내년 추정치는 80 빌리언 달러가 될 것입니다. 수요는 5G의 성장, 더 빠른 처리 장치의 필요성, 클라우드, 인공지능의 성장 등에 대한 주도되고 있는데요. 이는 두 자릿수의 매출과 이익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얼트라 클린의 대차 대조표는 본질적인 부채가 없는 건실한 파이낸셜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 비즈니스의 55%가 국외에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괜찮은 밸런스입니다. 다음은 코후라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회사로서 반도체 테스트 및 검사 장비의 선두 공급체입니다. 회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연간 약 22%의 매출과 15%의 수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에는 퀄컴과 인텔 및 기타 업계 리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ASML, AMD, 인텔, 삼성, 타이완 세미컨덕터 등이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들이 손을 대고 있지 않은 하지만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공급 업체들을 알아보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인 듯합니다. 조용히 강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이익률 ROE는 올해 약 9%가 될 것이고 코후는 약 30 밀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잉여 현금 흐름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스캇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후는 거저주는 거라고. 다음 소개해드릴 인물은 메릴 윗머라는 사람인데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진짜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Eagle Capital Partners라는 회사의 총괄 매니저인데요. University of Virginia에서 학사를 받은 후 이 업계에 들어와서 약 39년간 일해온 인물입니다. 베런스에서 100 Most Influential Women in US Finance에 뽑힌 인물인데 흥미로운 건 2023년 그러니까 9년 전부터 Berkshire Hathaway 보드 멤버 즉 이사회 멤버로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빌 게이츠, 찰리 멍거 할아버지, 워런 버핏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0명의 전문가 중에 메럴이 추천해준 이 회사들이 제일 관심이 가고 약간 버핏 할아버지가 픽할 수 있는 회사의 필이 나는 건 저만 그럴까요? 추천 회사는 3개가 있는데요. Gores Holdings와 Hillman Solution 그리고 Masonite International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R-Dog Metal Packaging인데 스펙으로 상장 중에 있습니다. Gores Holding V에서 인수 중입니다. 이 AMD는 R-Dog Group, 티커가 ARD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미국, 유럽, 브라질 전역에서 24개의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90 빌리언의 캔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캔 산업은 전반적으로 역사적 성장률은 연간 1%에서 2%밖에 안 됐는데요. 새로운 음료 카테고리의 증가와 지속 가능한 포장으로서의 전환에 힘입어 약 5%에서 7% 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유리병에서 알루미늄으로 전환에 눈에 띄고 이 전환이 회사의 임프레시브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캔 산업의 성장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AMP는 2024년까지 1.8 빌리언 달러의 투자를 통해 21 빌리언의 캔 용량을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됩니다. 최근 변화는 물을 플라스틱에서 알루미늄 캔으로 포장의 전환인데요. 이 전환과 동반되는 성장은 1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격을 2023년 세후 현금 흐름의 16배, 다른 말로는 주당 16달러로 보고 있고요. 메럴은 이 모 회사인 ARD보다는 스펙을 통해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 회사의 주식인 ARD가 20불 이하로 떨어지면 ARD의 주식을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메릴이 말하기에 AMP looks to us like a forgotten company. 이 회사는 우리에게 잊혀진 회사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회사는 힐먼이라는 건설용 패스너, 보호 장비와 같은 하드웨어, 그리고 열쇠, 절단기 및 전자식 복사기와 같은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축 공사 생산 유통 업체입니다. 저는 집 고치고 이런 데 흥미와 재능이 없어서 잘 몰랐던 회사인데요. 회사의 제품은 홈디포, 노우즈, 에이스와 같은 홈 인프루먼스
서플리먼트 스토어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코스코나 월마트 같은 곳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음식 회사 같은 관계이며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드웨어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 회사는 열쇠와 열쇠고리를 재생산하고 칼을 날카롭게 하는 기계와 키오스크와 같은 로보틱 디비전, 로봇 부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또한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는데요. 스펙 거래의 수익금을 부채 상황에 사용할 것이고 2020년에 세후 현금 흐름의 주당 92센트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그리고 일괄적인 인수를 통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1년 이내 주당 14에서 15달러의 목표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메럴의 마지막 추천 회사는 메소나이트 인터널이라는 회사입니다. 건물 혹은 집의 외부 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좋은 품질의 문을 일관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지 몰랐네요. 이 업계에서 메소나이트와 제일드 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리더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 미국은 가족들이 교외로 이사하는 트렌드가 생겼고요. 많은 가족들이 밀집된 도시에서 약간의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 생긴 새로운 트렌드이고요. 회사로 돌아가도 많이들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생기는 이사입니다. 이렇듯 집을 구입하고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인테리어 문을 업데이트하는 것은 집을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일 중에 하나이죠. 메소나이트는 현재 하워드 해기스가 2019년에 도착하기 전에 저평가되어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에는 대차 내조표에 $1 빌리언 이상의 현금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경우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배당금은 없습니다. 메릴은 1년 정도 목표는 150불이고 2024년 잠재적 수입의 12배 10 빌리언의 현금을 더하면 3, 4년 안에 주당 220달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월 30 기준으로 가격이 110불이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문가는요. 마리오 가벨리라는 갬코 인베스터를 1977년도에 설립하고 현재 CEO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폴댐 대학교에서 학사와 콜롬비아에서 MBA를 수료하고 1997년도와 2011년에 그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선정되신 분이고요. 현재 19조의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회사의 리턴을 보면 평균 11%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분이 관리하고 계시는 포트폴리오의 탑 홀딩스입니다. 마리오가 추천하는 주식은 9개인데요. 미국 마켓에 있는 회사와 유럽에 있는 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에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추천 회사로는 CNH Industrial, Viacom CBS, Madison Square Garden Sports, Sinclair Broadcast 그룹이 있습니다. 마리오가 추천하는 첫 번째 회사는 CNH Industrial이라는 건설, 특히 농업 쪽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6월에 CNH는 정밀 농업 기술의 선두주자인 Raven Industrial, 티커는 RAVN을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 스폴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Raven Industrial는 Applied Technology, 정밀 농업, Engineered Films, 고성능 특수 필름 및 Aerostar, 항공우주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Raven이라는 회사는 주요 전략적 OEM, 농업 소매 업체 및 딜러를 위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제한된 인수는 정밀 농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농업 기술에 투자하는 CNH 인더스트리얼의 전략과 일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인수는 CNH에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오는 CNH가 앞으로 9개월 안에 클래스 A 트럭 사업인 아이베코와 엔진 사업을 스핀오프 분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 분사 회사는 향후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 주당 1.25달러를 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세 회사인데요. 공통 분모는 세 회사다 미디어 회사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비아컴 CBS인데요. MTV와 파라마운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빌 황이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이 회사를 매수했지만 마진컬에 걸려서 돈을 잃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디테일한 유니크한 이유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비아컴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잘하고 있다고 매니지먼트와 회사의 방향성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식이 박애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 즉 합작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궁금하네요. 디스커버리처럼 AT&T, HBO와 합작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최근 주가가 102달러까지 치솟았을 때 회사는 주식을 매각하고 부채를 줄였다고 합니다. 또한 맨하탄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고 현금 확보 및 부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 회사는 Sinclair Broadcast Group이라는 회사인데요. 앨리스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네요. 딱히 유용한 이유나 정보는 공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 도박 사업에 계속해서 explode, 폭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뉴욕에 오시면 한 번은 꼭 들려야 하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뉴욕 닉스 농구팀의 홈그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일단 미래 예상 가격이 240
불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더 많은 스포츠를 시청하고 스포츠에 베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고주들이 좋아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선거 관련 광고비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 다룰 마지막 전문가는요, 루팔 반슬리라는 RER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양력의 소유자입니다. 글로벌 구루, 글로벌 컨트라리언, 통념과 반대되는 투자를 하는 역투자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Unconventional thinker,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사상가, 10 of Wall Street's smartest investors, 월가의 가장 스마트한 투자자 10인 등 이렇게 수많은 양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루펠이 매니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주식을 홀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미국 회사들에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미국 회사들의 리스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오른쪽은 루펠이 추천하는 세계 회사인데요. 저희 영상에서는 미국 주식 시장에 있는 필립 모리스와 바이두 회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매니지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필립 모리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말보로라는 담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필립 모리스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사들 중에 제일 많은 배당금을 주고 있고요. 4.95% 주고 있습니다. PE 레이쇼는 15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주식 가격이 아직 비싼 가격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펠은 필립 모리스를 담배의 테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Smoke Free Future, 직역하자면 금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주식을 죄악 주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필립 모리스는 예외라고 루팔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IQOS라는 담배 제품을 통해 회사는 흡연자들이 기존 담배에 비해 위험이 92%에서 95% 정도 감소되는 훨씬 덜 해로운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필립 모리스는 흡입 가능한 약물 전달 솔루션에 중점을 둔 회사인 벡투라 그룹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최근 발표했고요. 이를 통해 필립 모리스는 식물 $29 billion, 호흡기 약물 전달 $36 billion 와 같은 대규모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흡연자들이 니코틴과 담배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장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회사인 바이두인데요. 예전 제가 루이싱 커피 때문에 엄청 피를 봐서 중국 회사는 안 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 사설 교육 회사들이 정부의 규제를 통해 풍지박산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루펠은 바이두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두는 수익성 있는 핵심 검색 비즈니스가 50%의 영업 이익률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검색 엔진 운영자인데요. 중국에서 제일 큰 서치 엔진입니다. 또한 AI, 자율주행과 같은 차세대 기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경쟁자보다 2배 앞서 있습니다. 구글의 행보랑 비슷하게 걸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중국의 넷플릭스라고 불리는 IQ의 지분을 57%를 통해 스트리밍의 선두 주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차 대조표에는 순현금이 있습니다. 바이두는 성장과 가치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조합의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정부는 바이두가 중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에 이익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많은 다른 중국 인터넷 회사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그냥 소비주의를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중국 당국이나 중국 시민들의 혁신을 최전선에 두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뷰가 사실이라면 저도 바이두에 투자해 볼 만하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아직은 불안하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5명의 투자 전문가들이 뽑은 회사 추천을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토요일 저녁일 텐데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